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 신고관청 며칠이네? 60일 내 신고를 하라 그랬죠. 근데 잘 봐보세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 실거래 가격 신고하라 그랬죠?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신고하라 그랬죠?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신고하라고 했죠? 자,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 관청에서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보완해서 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를 조사할 의무가 있겠죠? 이거 이제 신고 내용 조사라 그래요.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그럼 누구를 시켜서 조사하겠어요? 소속? 공무원 시켜서.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누구에게? 개공에게.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그럼 거래계약서 원본이겠어요? 4번. 4번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그리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4번 제출을 시키는 이유는 여기가 거래 금액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있어요. 적혀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실거래가격도 신고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신고도 5억, 거래계약서도 5억.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 뭐예요? 매매대금, 주고받은 서면, 통장사본 입금표 있죠? 네. 그러면 통장에는 6억이 찍혀 있어. 신고도 5억에 신고가 됐고.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이 무슨 돈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러면 직거래 했을 때면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거고 개공 소개를 하면 누구에게? 개공. 그러면 이걸 제출하라 했는데 안 했어. 어떤 제재? 거래계약서 4번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캥기니까 안 했다고. 어떤 제재? 500만 원 과태료요.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이거 제출하려는데 안 했어. 통장 4번, 입금표, 뭐 주식 채권, 처분 증명 서류, 대출 증명 서류 다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거든요. 이걸 안 하면? 벌금이요, 과태료요? 과태료요. 우리 중개사업에서 우리 과목에서 과태료 가장 센 거 3천만 원. 이거 하나.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9번 보세요. 자, 신고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양가리 1번.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보완 동그라미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계약서 가로로 묶으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묶으세요. 이 두 가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네. 근데 계약서 제출하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1번은 지워버리라고 했고 2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거기 5가지가 들어있죠? 네. 이것도 약간 수정이 됐어요. 자, 1번은 거래계약서라고 했어요. 거래계약서 4번. 4번이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2번만 뭐 주로 이야기했는데 통장사본 입금표 그랬죠? 네. 나머지 3번 뭐 대출 증명 서류, 주식채권 처분 서류 이런 것도 다 대금 증명 서면이 됩니다. 네. 그런 거 상식으로 한번 읽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 결과 보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조사는 누가 조사를 했어? 신고 내용 조사는? 신고관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관시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를 해요? 네. 보고를 하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가?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매월 매대 1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거기 나와 있는데 약간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란 것은 시장구수 구청장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면 신고관청 언론 내용을 취합을 해. 그래서 매월 몇 번?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쉽죠?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런데 뭐 어려워. 보고 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 좋았어. 그렇죠? 아, 쉬었다 보고 그래? 아, 공법에서는 보고 또 보고 쉬어보고 그래요? 네. 중개사법도 그러세요. 그렇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변경, 해제 신고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신고 들어가면 신고관청에서 신고인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신고 필증 교부해 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근데 이 신고 필증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이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정 변경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발급 사유가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 있죠? 그럼 정정 신청은 어떨 때 한 거예요?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할 때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왜? 아까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그러면 잔금 넘어갈 때 내용이 바뀔 수가 있죠? 이때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 법에가 규정되어 있어요? 등기 신청 전. 책은 좀 이따 봐줄 테니까 칠판 보세요. 그죠? 그럼 이제 누구에게 재발급 신청 들어가? 신고관청에 들어가겠죠? 그럼 직거래하면 누가 재발급 신청? 거래 당사자가 있고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이걸 수정을 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다 지체 없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다 즉시였는데 다 지체 없이 바뀌었어요. 지체 없이 신고 필증 재발급 해주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 이게 문제야. 이거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으면 돼.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할게요. 의 첫째 줄. 정정 신청에서 의 첫째 줄 있어요? 자, 내용이 잘못 기재. 자,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후단에. 첫째 줄 후단 밑에 보세요. 내용 잘못 기재한 것이 정정. 그 다음에 양가 1번 정정 신청 사유 있습니까? 옛날에 수정표 줬죠? 수정표대로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사유 들어갑니다. 자, 니은 거래 지분 비율 별표 쳐보세요. 거래 지분 비율. 왜 여기다 볼표 쳐야 돼요? 이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해요?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정정.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됐다는 말이 들어가면 변경.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둘 다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개공 후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도 들어가고 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종류 정정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있어요? 면적 동그라미. 대지권 비율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면적이 지금 정정 신청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변경 신고도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공부하세요. 지금 지분 비율하고 면적은 정정도 되고 뭣도 돼? 변경. 양쪽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면적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다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단 말이 들어가면 변경.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이 두 가지는 지분 비율하고 면적은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그러니까 잘못 기재했단 말이 들어가면 정정. 변경됐단 말이 들어가면 변경. 여기 공부하세요. 이제 정정 신청 사유는 일단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봐보세요. 정정 신청 방법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정정 신청을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등록에 해당 내용을 뭐해서? 정정해서 거래당사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재발급 신청 들어가. 이게 기존에 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거기다 정정해서 신고 들어간다고. 정정 신청.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밑줄 그어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정정 신청하려는 때는 발급받던 신고필에 해당을 수정하여 거래당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죠? 전자문서 포함이죠? 전자문서 다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할 때는 잘못 기재한 개공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 가능하다. 거기까지.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정정 신청을 할 때는 한 사람만 서명 날인해요? 둘 다? 둘 다. 개공은 단독.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 언제까지 정정해서 재발급? 지체 없이 그 정도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변경 신고 첫째 줄 후다 밑줄 보세요. 계약 내용이 변경. 계약 내용이 변경. 이때는 변경 신고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변경 신고 사항 많아요, 적어요? 많죠? 거래 지분 비율은 아까 동그라미 별표 치라고 했죠? 이건 정정도 되고 변경. 그리고 거래 지분도 변경입니다. 서식에 보면 거래 지분이 있고 비율 따로 있어요. 자, 디귿 별표 치라고 했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은 뭐가 있어요? 면적. 이것은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그리고 조건 기한도 나와 있죠?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아까 조건 기한은 정정에는 없었죠? 변경.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변경이고, 거래 가격. 거래 가격도 뭐요? 변경. 거래 가격. 중요합니다. 거래 가격. 별표 쳐보세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정정이에요? 변경? 변경. 그 다음에 중도금 및 지급일 있어요? 변경입니다. 그 옆에다 적어. 잔금 및 지급일은 없죠? 잔금 및 지급일은 올해 빠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변경이었는데 올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및 지급일만 변경 신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이 있어요? 근데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만? 제외될 때만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자, 이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원래 두 병이 공동 매수하다가 이 사람이 빠져버리면 변경 신고해야 되죠? 근데 추가되면 변경 신고해야 안 해? 안 해요. 병 대신 병 있고 정이 추가됐을 때는 변경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교체되면 정의로 교체되면 변경 신고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오를 뭐 할 때만? 제외할 때만 변경 신고하라. 됐어요? 예. 추가 교체는 제외. 그리고 이제 뭐 이응도 마찬가지, 마지막도 마찬가지. 거래 대상 부동산 다수인고 일부 부동산의 부동산 등의 변경도 제외된 경우만 한다고 나와 있죠? 원리는 같아. 원리는 같아.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상 자꾸 반복해서 읽어서 정정이 뭐고 변경이 뭔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후다. 아까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 했어요? 등기 신청 전.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등기 신청 전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또 중요합니다. 별표 쳐시고.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은 면적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됐다. 거래에서 4번 첨부하라 그랬죠? 네. 상식으로 생각해봐. 아까 면적은 정정도 되지만 변경도 되죠? 네. 그죠? 네. 그럼 면적이 바뀌면 거래 가격도 바뀔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거의 변경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가격만 변경이 됐어. 그럼 뭐가 좀 수상하죠? 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뭘 첨부해서? 4번을 첨부해서 변경신고 들어가라 이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거래계약서 4번 증빙서를 첨부하라는 거지.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서 변경신고 들어가라고.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필증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수정해서 재발급.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 다음에 녹색 3번 제목이 뭐예요? 해제 신고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나 한다 그랬어요? 60일에 한다 그랬죠?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볼 수 있죠? 네.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해제 등 신고서 이렇게 하면 돼요. 등이란 말은 무효 취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해제 등만 더 들어가죠? 네. 용어 익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해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임의조항이라는 거. 그러면 해제 신고는 해도 되고? 그러면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 의무를 위반해야 제재가 따라붙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관계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해제 신고 들어가? 신고관청. 신고관청. 이것도 전자문서 됩니다.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그럼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그죠? 그럼 개공이 해제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하죠. 아, 신고할 때. 근데 해제 신고할 때도 개공 단독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돼. 이건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야 돼. 아니,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야 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래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개공이 임의적으로 해제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이 단독 신고가 가능해. 근데 해제 신고는 개공이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까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해제 신고 신고관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란 말을 써요.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자, 그래서 해제 신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멍크. 자, 맨 밑에 줄하고 오른쪽 첫째 줄 밑에 적으세요. 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개공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의무조항입니까? 임의조항? 임의조항.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양가를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몇 줄 그어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한 거래 당사자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미시어 또는 날이나 신고관청에 방문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요즘은 전자문서 다 된다고 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서명 또는 날인.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나와 있죠? 자, 기억. 4줄 몇 줄 보세요. 5줄까지. 5줄까지 몇 줄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했을 때는 누가? 거래 당사자.
작성하여 모두가 거래 당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매도인 매수인 뭐 같이 해야 되고. 중개 거래한 경우는 누가? 개공. 개공이 해지해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적은 글씨 있죠? 자, 거래 당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제출받아 개공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뭐해서? 추가해서. 그럼 거래 당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받아 이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해지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그 지문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다. 이거의 핵심.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 핵심. 그럼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이제 없이. 그거의 핵심이요. 끝났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넘어가서 식별 정보 처리는 볼 필요 없고 제재도 봐드릴게요. 제재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천만 원. 또 거짓으로 제출해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예, 3천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 한번 봐드릴게요. 1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근데 가로 안에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아까 있어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 안 한 거 똑같잖아요. 그 사람은 둘 중 하나가 안 했으면 그거 안 한 거 똑같으니까 500만 원이요. 가로 안도 신경 써야 되고. 자, 양가로 2번이 또 중요하네.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요구한다. 이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요구했냐고. 거래 당사자가 요구했어. 그럼 칠판 봐보세요. 아까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공동. 그럼 개공 소개라면 신고하라 그랬죠? 개공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뭐라 그랬냐면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신고를 하되 금액을 또 다운시켜서 거짓 신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500만 원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또 개공이 거짓 신고 요구하니까 개공이 차마 거부를 못해. 아예 금액을 다운시켜서 신고하라니까 개공이 거래 당사자 말 듣고 이분이 거짓 신고 해줬어. 그러면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들어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요구한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이자. 그러면 개공이 이제 그 거짓 신고해달라니까 거짓 신고 해줬다니까? 그러면 개공에 어떤 제재? 500만 원의 말이 나와 지금? 그 3번을 봐봐, 3번. 3번 첫째 줄 보면은 거짓으로 한 자 이 지문 있어요? 네. 거짓 동그라미.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100분의 5야. 이하 과태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봐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죠? 네.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얼마? 500만 원. 그럼 개공이 거짓 신고했죠? 네. 그럼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렇게 들어간 거야. 물론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해도 취득가액 100분의 5야. 그죠? 근데 개공이 거짓 신고해도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그래서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예요.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 거짓 신고한 개공에는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구해도 여러분 중개업할 때 거짓 신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요구해도 안 돼요. 이야기해야 돼. 돼요 하지 말고 뭐라고 해? 안 돼요.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자, 그쵸. 조장방점이 찍었어요. 조장방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방점. 조장방점이 찍었어요? 이건 500만 원이야. 조장방점이 찍었어요? 몇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보세요.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유자료 동그라미. 외유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 자, 외유자료가 아까 뭐요? 거래계약서 사본.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짜리 정리됐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거짓 신고. 무슨 신고?
거짓 신고. 이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자, 부가 징수권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과태료는 누가 징수하겠어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이요. 등록관청이 아니라고? 네. 신고관청. 왜? 신고관청에 신고 들어갔잖아요. 과태료 거기서 부과하지. 자, 오른쪽 양가리 2번.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 나와 있죠? 그러면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개공에게 부과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개공에게 부과를 했다 가정을 해봐. 그죠?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에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과 사실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왜? 아까 중개사법에서 개공 킬러는 누구라서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개공이 부과했더라도 신고관청에 통보해달라고. 며칠이네? 10일이네.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 10일이네. 그 주어 개공동그라미. 그러면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등록관청에 통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개공 대신 거래 당사자 살짝 바꿔놓으면 또 못 잡아내요.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없어. 이해됐어요? 예. 그죠?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한 킬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는 통보 규정이 없어요. 그거 주의. 그거 주의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진신고에 대한 뭐요? 두 줄 맺어서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 자진신고 동안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답니다. 이 지문은 올해 신설된 거나 한번 봐주셔야 돼.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진신고한 자, 자수한 자,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일반 기준이 있어요? 개별 기준은 볼 필요 없고 이거 못 외우니까. 일반 기준 있죠? 자, 가중 강경됩니다.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근데 5분의 1도 있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늘리더라도 3천만 원, 500만 원, 취득가 100분의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질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왼쪽을 봐봐. 3천만 원 이하, 왼쪽 제재 아까 제목 3천만 원 이하 제목 옆에다가 적어. 3천만 원 이하는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 5분의 1이라고 거기다 적어.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 가중 강경 그렇게 적으면 돼. 그 다음에 500만 원은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500만 원 제목 옆에다 적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얼마?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일반 기준 그 적은 글씨 보지 말고 3천만 원짜리는 몇 분의 1? 5분의 1. 500만 원 몇 분의 1? 2분의 1. 취득가액 100분의 5는 5분의 1. 가중 강경하되 3천만 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500만 원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가액 100분의 5는 취득가액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이요. 오른쪽 그 적은 글씨들이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 훨씬 편하겠죠? 눈에도 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진짜요. 그쵸. 그 389페이지 신고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고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 기본서 서식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약집에 서식이 들어있고 또 우리 특강 할 때 또 할 거예요. 거기가 들어있어요. 그걸로 하세요. 이해됐어요? 많이 바뀌진 않은데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서 서식 보지 말고 요약집 그 서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공부하고 또 이제 우리 특강 할 때 거기 또 나갈 거예요. 거기서 하고 그럴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서식에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가 신고서. 서식도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391페이지 3절 뭐가 나와 있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내, 특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떤 특례가 있나? 이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조문이 꽤 되죠? 조문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39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호주의가 나오죠? 상호주의란 뜻이 뭐예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가서 토지를 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면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한다 못한다? 다 하게 하면 하고 못하게 하면 같이 못하게 한다. 이거 상호주의라네.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그럼 나라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애국인에게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끝났으니까 주의할 것. 첫째 줄 주어 동그라미.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누구라고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동그라미. 네 번째 줄 제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거기 동그라미.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주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까? 토지만. 토지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토지에다 진하게 떠나주세요. 건물에는 상호주의가 없어. 상호주의는 오로지 토지다. 토지. 좋아. 지금 앞에 앉아서 지금 웃고만 있어. 교단에서 어떤 행동을 하나 지금 아주 앞에 앉아서 감시를 하고 있어. 공부 좀 해, 공부. 감시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녹색 2번 제목. 여기는 토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이라 그랬어요? 등의 토지, 부동산 취득 신고입니다. 여기는 신고. 신고는 부동산 등입니다. 신고는 뭐다? 부동산 등. 그럼 부동산 등 아까 우리가 개념 공부했죠? 토지 건축물도 되고 또 권리, 입주권하고 분양. 이게 신고는 토지 건물이 다 들어가. 됐어요? 예. 근데 상호주의는 아까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 그럼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신고관청에다가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주로 어떤 계약을 말해요? 매매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증여. 왜 그러면 매매는 여기서 안 들어가?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증여란 말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이죠? 과태료 들어갑니다. 오늘 벌칙 많이 나와, 과태료. 그래서 그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애국인들의 부동산 등 취득하는 계약, 그 가로 안에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계약.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매매를 그랬죠? 매매 저거. 매매는 제한다. 제했던 거는. 그러니까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신고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국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하든 여기서 신고하든. 결국은 신고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냐, 토지 취득 신고냐, 그 차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증여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재 300만 원 과태료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 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외 원인, 계약 외 원인, 계약 외 원인. 신고관청에 신고하라고 했죠? 네. 이것도 부동산 등이죠? 네.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 계약 외 원인 한번 적어볼게요.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상속 계약 아니죠? 네. 경매 계약 아니죠? 네. 판결 계약 아니죠? 네. 환매권 행사, 법인 합병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것은 60일이라고 했어요? 6개월? 6개월. 근데 시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6개월? 토지 취득.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이 안 되죠? 취득일. 그럼 경매는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렇죠.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그때부터 6개월이에요. 네. 취득일을 그렇게 돌려서도 문제가 나와. 취득일로 안 나오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경매는 거의 취득일이에요. 네. 이게 등기한 날부터 6개월 그러면 틀려 그래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이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과태료. 과태료란 거. 자, 동그라미 2번 과태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보유란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까 애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애국인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 토지를 팔고 가야 되는데, 또 건물을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란다. 이걸 계속 보유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걸 위반해도 몇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갔대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좀 편해. 애국인 변경된 날을 기준한다는 거. 6개월이란 말. 됐어요? 그래서 60일 6개월 6개월이고 300, 100, 100이죠? 과태료.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됐어요? 예. 자, 오른쪽 녹색. 뭐라 그랬어요? 허가 동그라미. 여기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토지라 그랬어요? 토지만 허가요. 그걸 신경 써야 돼. 허가는 오로지 토지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칠판 보면 대상 지역에 있는 토지는 허가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대상 지역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겠죠? 네. 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 동그라미. 군 동그라미 쳤죠? 네. 그럼 이건 중요지역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네. 토지만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다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단서 좀 봐줄게요.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줄. 아니, 두 번째 줄.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이 지문 있어요? 예. 애국인 등은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역이 뭐냐?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지역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 국방부 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섬지역 중에서 이런 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군사 이것만 군자만 외워놓다 보니까 또 거기 문제 내놓으면 못 잡아내니까 한번 읽어두시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어요? 문 동그라미. 문화재 중요하죠? 네. 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뭐? 야. 그럼 어떻게 한계하겠어요? 군문생야. 집에 갈 때도 군문생야. 학원 올 때도 군문생야. 계단 내려갈 때도 군문생야. 설거지 하기 직전에도 군문생야. 자, 이렇게. 자,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까? 사후?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는 다 사전이죠? 네. 허가 신청 들어가면 양가를 2번 쳤죠. 며칠 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체크하시고. 양가를 2번 쳤죠. 후단 나와 있죠? 네. 그럼 이제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죠?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제재가 있어 없어? 있어요. 2년하고 2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아까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과태료 했죠? 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 자,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고 2년하고 2천. 줄여서 뭐라 그래? 집에 갈 때도? 학원 올 때도? 오, 그렇지. 오, 좋았어요. 아주 좋아.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벌칙 한개 되게 재밌죠? 나는 벌칙이 최고 재밌어. 자, 그 다음에 DPN 넘어가세요. 자, 394페이지 신고 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나와 있어요? 아, 거기 판례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위에 판례 밑줄 보세요. 이 판례. 그 애고인 토지 취득에 관한 판례는 이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맨 위에 판례 있어요? 394페이지? 네. 녹색 부분. 그거죠? 네. 그거 좀 익혀두세요. 애고인 집합건물 대지권 동그래요. 자, 집합건물 취득하면 대지권 따라 붙죠? 네.
건물 부분과 함께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 것이다. 그 질문 있어요? 예. 판례 하나 있으니까 하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신고서 제출 나와 있죠? 이 구비서류예요. 일단 구비서류는 일단 2번부터 6번까지 묶었어요.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6번까지 묶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 원인 증명 서면. 그래 놓고 7번 보세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신고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신고서. 토지 취득 신고서에다가 계약서. 그럼 증여는 무슨 계약서? 그 동그라미 1번 증여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야. 어려운 거 없어요. 신고니까 신고서에다 계약서예요. 계약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토지 취득 신고서에다가 원인 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돼. 그 원인 증명 서면이 2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상속이면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는 경락 결정서, 판결은 판결서. 이런 것을 원인 증명 서면이란 말을 써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계속 보유는 신고인데 그냥 신고를 하래요? 계속 보유 신고서를 하래요? 계속 보유 신고서를 하래요. 똑같이 신고서에다가 국적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근데 거기 몇 번이야? 7번에 보면 국적 변경 증명 서류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법인 단체로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국적 변경 증명 서류인데 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했을 때만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으로 변경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이게 국적 변경 증명 서류. 됐어요? 그다음 8번에 보면 이제 허가인데 허가는 신고란 말을 쓰겠어요. 신청서. 신청서란 말을 써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다가 합의서 제출하죠? 네. 거기 합의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8번. 합의서. 합의서 나와 있습니까? 네. 토지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제 허가는 합의서, 신청서에다가 합의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럼 구비서류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럼 이것도 전자문서 돼, 안 돼? 되고 양갈 2번 처지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 자,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 공무원이 아니라 신고관청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확인.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이 됐건 여기가 됐건 등기부는 전부 다 뭐예요? 확인서류잖아요. 제출서류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양가로 3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고증, 확인증 발급해 주죠? 허가증. 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 이거 다 수정됐어요? 양가로 4번 신고서, 허가 신청서, 대출 대행 있어요? 네. 이건 따로 공부 안 하는데 뭐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하고 똑같아. 기억나? 네. 그럼 아까 위임장, 자필서면 위임장하고 또 신분증명서하고 똑같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 대행하고 여기 신고, 제출 대행하고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만 좀 신경 써주면 되네. 신고 내용의 제출 이렇게 나와 있죠? 신고 내용 제출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쉬워. 그러면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몇 개월? 1개월. 근데 이제 시점이 좀 특이하죠? 매 분기 종료일입니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럼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또 몇 개월? 1개월 이내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 분기 종료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 통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국장에게 제출하라.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1개월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근데 좀 시점이 좀 어려운데, 분기 종료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 뭐 여기서 양벌 규정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애국인 토지 취득 특례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아니, 정리가 됐어. 얘는 머릿속에 기억만 해주면 돼. 아, 이거 기억 안 돼? 1개월, 1개월. 아, 그것만 돼? 그럼 뭐가 안 돼? 이거 안 돼? 국문청력. 60일 6개월, 6개월. 됐죠? 예. 자, 이렇게.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하면 돼. 아직도 꽤 시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넘어갑니다. 4절 뭐가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어제 어기도 소나기 왔어요? 아니요. 아, 안 왔어요? 네. 저 서울 쪽은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소나기. 그래갖고 막 천둥도 치고 막 비가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또 해 뜨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안 해? 옥상에 올려보내려고. 옥상에 올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참, 오늘은 또 날이 좋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조금 더 하고 쉴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나와 있어요. 자, 허가제는 그 내용이 조문 보세요. 이게 다 실린 게 아니에요, 조문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 안 실리고 법만 실린 건데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DP에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기억나? 네.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기억나요? 네. 그럼 이제 토지가 의뢰가 들어오면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이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가 알아서 허가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허가구역 지정권자부터 차례대로 할 거예요. 그죠? 네, 총수는 볼 필요 없고 2번 허가구역 지정 나와 있어요? 네. 자,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 지정권자죠? 네.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2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지정할 수도 있고 4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최대 몇 년? 5년. 그러면 허가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큰 2번 제목에서 마지막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허가구역은 의무 지정이 아니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녹색 1번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누구? 시도지사. 그러면 2개 이상은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때는 국장이고 같은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죠. 네. 그때는 누구?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둘 다 몇 년이네? 5년이네.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쪽 보세요. 그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미? 네. 국장 또는 시도지사. 몇 년이네? 5년이네.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번 지정 대상 지역. 그 두 줄밖에 안 되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첫째 줄 후단에 보면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번호명 있어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지가가 급격히 무슨 지역? 상승한 지역하고 그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투기적 성향도 없는데 지정한 게 아니고 지가가 급등하지 않는데 지정한 게 아니라고 그런 지역, 투기적 성향이랄지 지가 급등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때 박스는 안 읽더라도 그 두 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 있어요? 그럼 국장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뭘 거치라 했어요? 심의. 누구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게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했다가 멍구라미. 동그라미. 그렇죠. 근데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놨어. 2년 지정해놨어. 몇 년? 2년. 근데 투기적 거래가 안 없어져. 계속 투기적 성행해. 그러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재지정입니다. 재지정. 연장이 아니라 재지정인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심의도 거쳐야 되면 시도지사 시장으로서 의견 청취까지 하라고 했죠. 그 밑에 줄이 그거예요. 밑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시도지사 및 시장으로서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까지 하라. 의견까지 들어서 재지정.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심의 거쳐서 하는 거고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죠? 그러면 공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공고를 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에게 내려가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까지 최종적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국장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럼 결국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려왔죠? 자, 허가구역 몇 년이고 어느 지역을 지정했냐가 이거 공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제 그것이 그 밑에 네 줄이 그 내용이에요. 390배 밑에 네 줄이 있죠? 거기 밑줄 끊으시고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내려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지정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내려가죠? 그러면 TP 넣은 거 보세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하는 등기 소장에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등기 소장 통보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이상 공고?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세요? 715 이렇게 연결해보세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줄여서 뭐요? 715. 815가 아니라 715. 815가 아니라 715. 7일 이상 공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자, 공고가 되면은, 그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 5일 후입니다. 좋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며칠 후? 5일 후. 그래서 이제 뭐 합격만 한다면요, 뭐 이상하고 가도 관계없다. 알겠어요? 5일 후에 며칠 후에? 5일 후. 그 다음에 해제 축서 나와 있죠? 자, 양가리 1번 보세요. 국장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에서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취소 요청이 뭐가 있을 때? 이유 있을 때. 이유 있다 동그라미.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 축소, 해제 요청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축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이 허가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나 축소는 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요청을 하잖아요.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이 해제해달라고 또는 축소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해제 축소까지 공부해봤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쉬었다가 계속 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